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는 때로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의 법칙을 거슬러 보이지 않는 운명의 리듬에 따라 흐릅니다. 동방의 거대한 산맥과 태평양의 푸른 바람 사이에 비록 하나의 선으로 나뉘었지만 태고의 영혼으로 연결된 땅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 땅을 코리아, 한국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고대의 현자들은 노래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순환이 시작될 때 그 고요한 심장이 바로 이 땅에서 뛰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먼지 속에 묻혀있던 오래된 예언의 두루마리를 펼쳐 현재 한반도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이로운 사건들의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 13세기 안개 낀 말레이시아의 계곡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곳에 라시드 빈 아미르라는 이름의 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도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흐름 넘어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을 읽는 관찰자였습니다. 그의 눈은 현재를 넘어 미래의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들은 수도승들에 의해 소중히 보관되었고 그 두루마리 속에는 이름조차 정해지지 않은 먼 시대와 동방의 한 땅에 대한 수수께끼 같은 예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의미심장한 구절은 이러합니다. 하늘이 얼음 거울 위에서 불타오를 때 형제는 그림자가 되어 소리 없이 서로를 마주보리라. 이름 없이 찾아오는 황금은 허락을 구하지 않는 거대한 변화의 인장이 되리라. 비슷한 시기 미얀마 만달레이에 숨겨진 언덕 속 동굴에서는 또 다른 예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흰 백단나무의 예언자로 알려진 테이낫. 그는 깊은 명상 속에서 본 환시들을 나무판에 새겼습니다. 그는 제국의 영광이나 전쟁의 승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순환과 징조, 그리고 거대한 우주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남긴 글고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대의 힘으로 나뉜 땅이 마침내 세상의 균형을 잡는 날이 오리니 그 땅은 보이지 않는 불과 뿔 없는 부로 시험받을 것이다. 북쪽이 침묵하고 남쪽이 끓어오를 때 세상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고동칠 것이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 우리는 마치 이 두 예언이 현실의 옷을 입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듯합니다. 한때 한국의 도시 위로 부드럽게 펼쳐졌던 하늘은 이제 불타는 듯한 열기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후 변화가 아닙니다. 라시드가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파괴를 위한 불이 아니라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불이며 거대한 시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불길이 타오르는 동안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역설적이게도 침묵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남과 북의 경계선 위로는 서로를 향한 비난과 선전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넘나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은 분단의 아픔, 그 상징과도 같았던 확성기 소리.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아물지 않은 상처 위를 계속해서 핥히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리가 멎었습니다. 공식적인 합의나 조약, 화려한 악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철책선 위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은 이를 일시적인 정치적 행보로 해석했지만 예언의 흐름을 아는 이들은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인장이 열리는 순간임을 직감했습니다. 테이낫은 예고했습니다. 북쪽이 침묵할 것이라. 라시드는 말했습니다. 형제들이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리라. 그 침묵은 어떤 칼보다도 날카롭다. 이 침묵은 포기가 아닙니다. 항복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수많은 말을 넘어선 더 깊은 차원의 소통입니다. 가장 거대한 움직임은 언제나 가장 깊은 정적 속에서 잉태되는 법입니다. 남과 북을 가르던 보이지 않는 선은 단순히 정치적인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와 역사, 상처와 지켜지지 못한 약속으로 그어진 영적인 단절이었습니다. 이제 그 소음이 사라진 공간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땅이 아닌 공기 속에서, 민족의 숨결 속에서 두 개의 다른 부분이었던 한반도가 하나의 숨겨진 주파수로 진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군사나 상업이 아닌 영적인 차원의 공명입니다. 강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이해한 것입니다. 이제 그 힘은 도발이 아닌 다가올 시대를 위한 길을 준비하는 지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침묵의 인장이 열린 후 예언은 두 번째 단계를 가리킵니다. 바로 불의 시험입니다. 형제들 사이의 소리가 멎은 후 하늘은 외침이 아닌 열기로 그 응답을 보낼 것이다. 라시드의 예언입니다. 테이낫은 덧붙였습니다. 대지의 영은 쉴새 없는 태양 아래 시험받을 것이며 그 열기를 형벌이 아닌 정련으로 이해하는 자들만이 진정한 신호를 깨달으리라. 최근 몇 년간 한반도를 덮친 무자비한 폭염을 기억하십니까? 단순히 더운 여름이 아니었습니다. 전력망은 한계에 다다랐고 아스팔트는 녹아내릴 듯 이글거렸으며 밤이 되어도 그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기후 위기의 징후로만 여겼지만 예언의 관점에서 이것은 우리 민족의 뼈대를 시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시련은 마치 60, 70년대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땀과 눈물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분들이 그러했듯 우리 역시 이 불의 시련을 불평 대신 인내와 적응으로 이겨냈습니다. 이 더위는 단지 육체만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스템과 의존성, 그리고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한계를 시험하며 새로운 균형과 전환의 필요성을 일깨운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시련 속에서 사람들의 영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밖이 아닌 안으로 향했고 한때 비어있던 사찰에는 다시 향불이 피워졌으며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위가 우리를 불편하게 했지만 동시에 우리를 정화시킨 것입니다. 예언자는 말했습니다. 그 나라는 전쟁의 열기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늘의 열기로 먼저 시험받을 것이다. 한국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침묵을 지나고 불을 건너온 땅에 마침내 세 번째 인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황금의 인장입니다. 더위가 땅의 뼈를 시험할 때 금은 드러날 것을 봉인하기 위해 오리라. 어리석은 자는 이를 축복으로 여기고 지혜로운 자는 이를 신호로 인식할 것이다. 예언 속의 황금은 번쩍이는 금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보와 혁신, 기회라는 이름으로 찾아옵니다.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불과 몇 달 사이에 수십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가 이 땅으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청정에너지, 바이오, 물류, 세계의 모든 첨단 기술과 자본이 마치 보이지 않는 자석에 이끌리듯 한반도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련을 견뎌낸 민족의 굳건한 규율에 대한 우주의 자연스러운 응답입니다. 침묵과 불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한국의 정신이 이제는 풍요라는 주파수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라시드는 경고했습니다. 뿌리 없는 황금, 즉 보이지 않는 부가 찾아오리라. 테이낫은 경고했습니다. 깊은 뿌리 없이 오는 황금은 자기 빛의 환상에 삼켜지게 만들 것이다. 이 황금은 보상이 아니라 세 번째 시험입니다. 갑작스러운 번영 속에서 자만에 빠지지 않고 성공에 도취되지 않으며 이 풍요가 더 큰 계획의 일부임을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은 이 시험마저도 의연하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과 자본을 단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협력으로, 인도적 지원으로, 세계에 영감을 주는 문화 콘텐츠로 말입니다. 우리는 주도권을 강요하지 않고 단지 영감을 줍니다. 이 조용한 나눔의 행위 속에서 황금의 인장은 가장 순수한 형태로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개의 인장이 모두 열렸습니다. 형제 사이의 침묵, 하늘에서 내린 불, 그리고 시험받은 땅에 흐르는 황금. 이 세 가지는 하나의 거대한 계시를 이루는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이 모든 시련을 견뎌낸 대한민국은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고된 길은 우리를 다가오는 시대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시켰습니다. 이제 세상의 눈이 한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한 나라의 놀라운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 문화적 성공을 볼 뿐입니다. 그러나 예언의 맥박을 들을 줄 아는 이들은 압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인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작동 상태임을 말입니다. 고통이 지혜로 바뀌고 규율이 깨어있음이 되며 진보가 소음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은 자신의 조용한 여정을 통해 혼란스러운 세상에 또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등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 울림을 주변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에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저희 채널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참여가 모여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시대의 빛을 더욱 밝게 비출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는 예언자들이 말했던 바로 그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는 때로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의 법칙을 거슬러 보이지 않는 운명의 리듬에 따라 흐릅니다. 동방의 거대한 산맥과 태평양의 푸른 바람 사이에 비록 하나의 선으로 나뉘었지만 태고의 영혼으로 연결된 땅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 땅을 코리아, 한국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고대의 현자들은 노래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순환이 시작될 때 그 고요한 심장이 바로 이 땅에서 뛰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먼지 속에 묻혀있던 오래된 예언의 두루마리를 펼쳐 현재 한반도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이로운 사건들의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 13세기 안개 낀 말레이시아의 계곡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곳에 라시드 빈 아미르라는 이름의 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도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흐름 넘어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을 읽는 관찰자였습니다. 그의 눈은 현재를 넘어 미래의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들은 수도승들에 의해 소중히 보관되었고 그 두루마리 속에는 이름조차 정해지지 않은 먼 시대와 동방의 한 땅에 대한 수수께끼 같은 예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의미심장한 구절은 이러합니다. 하늘이 얼음 거울 위에서 불타오를 때 형제는 그림자가 되어 소리 없이 서로를 마주보리라. 이름 없이 찾아오는 황금은 허락을 구하지 않는 거대한 변화의 인장이 되리라. 비슷한 시기 미얀마 만달레이에 숨겨진 언덕 속 동굴에서는 또 다른 예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흰 백단나무의 예언자로 알려진 테이낫. 그는 깊은 명상 속에서 본 환시들을 나무판에 새겼습니다. 그는 제국의 영광이나 전쟁의 승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순환과 징조, 그리고 거대한 우주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남긴 글고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대의 힘으로 나뉜 땅이 마침내 세상의 균형을 잡는 날이 오리니 그 땅은 보이지 않는 불과 뿔 없는 부로 시험받을 것이다. 북쪽이 침묵하고 남쪽이 끓어오를 때 세상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고동칠 것이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 우리는 마치 이 두 예언이 현실의 옷을 입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듯합니다. 한때 한국의 도시 위로 부드럽게 펼쳐졌던 하늘은 이제 불타는 듯한 열기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후 변화가 아닙니다. 라시드가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파괴를 위한 불이 아니라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불이며 거대한 시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불길이 타오르는 동안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역설적이게도 침묵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남과 북의 경계선 위로는 서로를 향한 비난과 선전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넘나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은 분단의 아픔, 그 상징과도 같았던 확성기 소리.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아물지 않은 상처 위를 계속해서 핥히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리가 멎었습니다. 공식적인 합의나 조약, 화려한 악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철책선 위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은 이를 일시적인 정치적 행보로 해석했지만 예언의 흐름을 아는 이들은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인장이 열리는 순간임을 직감했습니다. 테이낫은 예고했습니다. 북쪽이 침묵할 것이라. 라시드는 말했습니다. 형제들이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리라. 그 침묵은 어떤 칼보다도 날카롭다. 이 침묵은 포기가 아닙니다. 항복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수많은 말을 넘어선 더 깊은 차원의 소통입니다. 가장 거대한 움직임은 언제나 가장 깊은 정적 속에서 잉태되는 법입니다. 남과 북을 가르던 보이지 않는 선은 단순히 정치적인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와 역사, 상처와 지켜지지 못한 약속으로 그어진 영적인 단절이었습니다. 이제 그 소음이 사라진 공간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땅이 아닌 공기 속에서, 민족의 숨결 속에서 두 개의 다른 부분이었던 한반도가 하나의 숨겨진 주파수로 진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군사나 상업이 아닌 영적인 차원의 공명입니다. 강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이해한 것입니다. 이제 그 힘은 도발이 아닌 다가올 시대를 위한 길을 준비하는 지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침묵의 인장이 열린 후 예언은 두 번째 단계를 가리킵니다. 바로 불의 시험입니다. 형제들 사이의 소리가 멎은 후 하늘은 외침이 아닌 열기로 그 응답을 보낼 것이다. 라시드의 예언입니다. 테이낫은 덧붙였습니다. 대지의 영은 쉴 새 없는 태양 아래 시험받을 것이며 그 열기를 형벌이 아닌 정련으로 이해하는 자들만이 진정한 신호를 깨달으리라. 최근 몇 년간 한반도를 덮친 무자비한 폭염을 기억하십니까? 단순히 더운 여름이 아니었습니다. 전력망은 한계에 다다랐고 아스팔트는 녹아내릴 듯 이글거렸으며 밤이 되어도 그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기후 위기의 징후로만 여겼지만 예언의 관점에서 이것은 우리 민족의 뼈대를 시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시련은 마치 60, 70년대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땀과 눈물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분들이 그러했듯 우리 역시 이 불의 시련을 불평 대신 인내와 적응으로 이겨냈습니다. 이 더위는 단지 육체만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스템과 의존성, 그리고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한계를 시험하며 새로운 균형과 전환의 필요성을 일깨운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시련 속에서 사람들의 영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밖이 아닌 안으로 향했고 한때 비어있던 사찰에는 다시 향불이 피워졌으며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위가 우리를 불편하게 했지만 동시에 우리를 정화시킨 것입니다. 예언자는 말했습니다. 그 나라는 전쟁의 열기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늘의 열기로 먼저 시험받을 것이다. 한국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침묵을 지나고 불을 건너온 땅에 마침내 세 번째 인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황금의 인장입니다. 더위가 땅의 뼈를 시험할 때 금은 드러날 것을 봉인하기 위해 오리라. 어리석은 자는 이를 축복으로 여기고 지혜로운 자는 이를 신호로 인식할 것이다. 예언 속의 황금은 번쩍이는 금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보와 혁신, 기회라는 이름으로 찾아옵니다.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불과 몇 달 사이에 수십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가 이 땅으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청정에너지, 바이오, 물류, 세계의 모든 첨단 기술과 자본이 마치 보이지 않는 자석에 이끌리듯 한반도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련을 견뎌낸 민족의 굳건한 규율에 대한 우주의 자연스러운 응답입니다. 침묵과 불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한국의 정신이 이제는 풍요라는 주파수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라시드는 경고했습니다. 뿌리 없는 황금, 즉 보이지 않는 부가 찾아오리라. 테이나든 경고했습니다. 깊은 뿌리 없이 오는 황금은 자기 빛의 환상에 삼켜지게 만들 것이다. 이 황금은 보상이 아니라 세 번째 시험입니다. 갑작스러운 번영 속에서 자만에 빠지지 않고 성공에 도취되지 않으며 이 풍요가 더 큰 계획의 일부임을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은 이 시험마저도 의연하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과 자본을 단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협력으로, 인도적 지원으로 세계에 영감을 주는 문화 콘텐츠로 말입니다. 우리는 주도권을 강요하지 않고 단지 영감을 줍니다. 이 조용한 나눔의 행위 속에서 황금의 인장은 가장 순수한 형태로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개의 인장이 모두 열렸습니다. 형제 사이의 침묵, 하늘에서 내린 불, 그리고 시험받은 땅에 흐르는 황금. 이 세 가지는 하나의 거대한 계시를 이루는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이 모든 시련을 견뎌낸 대한민국은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고된 길은 우리를 다가오는 시대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시켰습니다. 이제 세상의 눈이 한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한 나라의 놀라운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 문화적 성공을 볼 뿐입니다. 그러나 예언의 맥박을 들을 줄 아는 이들은 압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인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작동 상태임을 말입니다. 고통이 지혜로 바뀌고 규율이 깨어있음이 되며 진보가 소음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은 자신의 조용한 여정을 통해 혼란스러운 세상에 또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등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 울림을 주변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에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저희 채널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참여가 모여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시대의 빛을 더욱 밝게 비출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는 예언자들이 말했던 바로 그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는 때로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의 법칙을 거슬러 보이지 않는 운명의 리듬에 따라 흐릅니다. 동방의 거대한 산맥과 태평양의 푸른 바람 사이에 비록 하나의 선으로 나뉘었지만 태고의 영혼으로 연결된 땅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 땅을 코리아, 한국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고대의 현자들은 노래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순환이 시작될 때 그 고요한 심장이 바로 이 땅에서 뛰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먼지 속에 묻혀있던 오래된 예언의 두루마리를 펼쳐 현재 한반도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이로운 사건들의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 13세기 안개 낀 말레이시아의 계곡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곳에 라시드 빈 아미르라는 이름의 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도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흐름 넘어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을 읽는 관찰자였습니다. 그의 눈은 현재를 넘어 미래의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들은 수도승들에 의해 소중히 보관되었고 그 두루마리 속에는 이름조차 정해지지 않은 먼 시대와 동방의 한 땅에 대한 수수께끼 같은 예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의미심장한 구절은 이러합니다. 하늘이 얼음 거울 위에서 불타오를 때 형제는 그림자가 되어 소리 없이 서로를 마주보리라. 이름 없이 찾아오는 황금은 허락을 구하지 않는 거대한 변화의 인장이 되리라. 비슷한 시기 미얀마 만달레이에 숨겨진 언덕 속 동굴에서는 또 다른 예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흰 백단나무의 예언자로 알려진 테이낫. 그는 깊은 명상 속에서 본 환시들을 나무판에 새겼습니다. 그는 제국의 영광이나 전쟁의 승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순환과 징조, 그리고 거대한 우주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남긴 글고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대의 힘으로 나뉜 땅이 마침내 세상의 균형을 잡는 날이 오리니 그 땅은 보이지 않는 불과 뿔 없는 부로 시험받을 것이다. 북쪽이 침묵하고 남쪽이 끓어오를 때 세상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고동칠 것이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 우리는 마치 이 두 예언이 현실의 옷을 입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듯합니다. 한때 한국의 도시 위로 부드럽게 펼쳐졌던 하늘은 이제 불타는 듯한 열기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후 변화가 아닙니다. 라시드가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파괴를 위한 불이 아니라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불이며 거대한 시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불길이 타오르는 동안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역설적이게도 침묵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남과 북의 경계선 위로는 서로를 향한 비난과 선전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넘나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은 분단의 아픔, 그 상징과도 같았던 확성기 소리.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아물지 않은 상처 위를 계속해서 핥히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리가 멎었습니다. 공식적인 합의나 조약, 화려한 악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철책선 위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은 이를 일시적인 정치적 행보로 해석했지만 예언의 흐름을 아는 이들은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인장이 열리는 순간임을 직감했습니다. 테이낫은 예고했습니다. 북쪽이 침묵할 것이라. 라시드는 말했습니다. 형제들이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리라. 그 침묵은 어떤 칼보다도 날카롭다. 이 침묵은 포기가 아닙니다. 항복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수많은 말을 넘어선 더 깊은 차원의 소통입니다. 가장 거대한 움직임은 언제나 가장 깊은 정적 속에서 잉태되는 법입니다. 남과 북을 가르던 보이지 않는 선은 단순히 정치적인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와 역사, 상처와 지켜지지 못한 약속으로 그어진 영적인 단절이었습니다. 이제 그 소음이 사라진 공간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땅이 아닌 공기 속에서, 민족의 숨결 속에서 두 개의 다른 부분이었던 한반도가 하나의 숨겨진 주파수로 진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군사나 상업이 아닌 영적인 차원의 공명입니다. 강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이해한 것입니다. 이제 그 힘은 도발이 아닌 다가올 시대를 위한 길을 준비하는 지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침묵의 인장이 열린 후 예언은 두 번째 단계를 가리킵니다. 바로 불의 시험입니다. 형제들 사이의 소리가 멎은 후 하늘은 외침이 아닌 열기로 그 응답을 보낼 것이다. 라시드의 예언입니다. 테이낫은 덧붙였습니다. 대지의 영은 쉴 새 없는 태양 아래 시험받을 것이며 그 열기를 형벌이 아닌 정련으로 이해하는 자들만이 진정한 신호를 깨달으리라. 최근 몇 년간 한반도를 덮친 무자비한 폭염을 기억하십니까? 단순히 더운 여름이 아니었습니다. 전력망은 한계에 다다랐고 아스팔트는 녹아내릴 듯 이글거렸으며 밤이 되어도 그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기후 위기의 징후로만 여겼지만 예언의 관점에서 이것은 우리 민족의 뼈대를 시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시련은 마치 60, 70년대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땀과 눈물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분들이 그러했듯 우리 역시 이 불의 시련을 불평 대신 인내와 적응으로 이겨냈습니다. 이 더위는 단지 육체만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스템과 의존성, 그리고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한계를 시험하며 새로운 균형과 전환의 필요성을 일깨운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시련 속에서 사람들의 영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밖이 아닌 안으로 향했고 한때 비어있던 사찰에는 다시 향불이 피워졌으며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위가 우리를 불편하게 했지만 동시에 우리를 정화시킨 것입니다. 예언자는 말했습니다. 그 나라는 전쟁의 열기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늘의 열기로 먼저 시험받을 것이다. 한국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침묵을 지나고 불을 건너온 땅에 마침내 세 번째 인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황금의 인장입니다. 더위가 땅의 뼈를 시험할 때 금은 드러날 것을 봉인하기 위해 오리라. 어리석은 자는 이를 축복으로 여기고 지혜로운 자는 이를 신호로 인식할 것이다. 예언 속의 황금은 번쩍이는 금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보와 혁신, 기회라는 이름으로 찾아옵니다.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불과 몇 달 사이에 수십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가 이 땅으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청정에너지, 바이오, 물류, 세계의 모든 첨단 기술과 자본이 마치 보이지 않는 자석에 이끌리듯 한반도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련을 견뎌낸 민족의 굳건한 규율에 대한 우주의 자연스러운 응답입니다. 침묵과 불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한국의 정신이 이제는 풍요라는 주파수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라시드는 경고했습니다. 뿌리 없는 황금, 즉 보이지 않는 부가 찾아오리라. 테이낫은 경고했습니다. 깊은 뿌리 없이 오는 황금은 자기 빛의 환상에 삼켜지게 만들 것이다. 이 황금은 보상이 아니라 세 번째 시험입니다. 갑작스러운 번영 속에서 자만에 빠지지 않고 성공에 도취되지 않으며 이 풍요가 더 큰 계획의 일부임을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은 이 시험마저도 의연하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과 자본을 단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협력으로, 인도적 지원으로, 세계에 영감을 주는 문화 콘텐츠로 말입니다. 우리는 주도권을 강요하지 않고 단지 영감을 줍니다. 이 조용한 나눔의 행위 속에서 황금의 인장은 가장 순수한 형태로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개의 인장이 모두 열렸습니다. 형제 사이의 침묵, 하늘에서 내린 불, 그리고 시험받은 땅에 흐르는 황금. 이 세 가지는 하나의 거대한 계시를 이루는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이 모든 시련을 견뎌낸 대한민국은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고된 길은 우리를 다가오는 시대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시켰습니다. 이제 세상의 눈이 한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한 나라의 놀라운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 문화적 성공을 볼 뿐입니다. 그러나 예언의 맥박을 들을 줄 아는 이들은 압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인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작동 상태임을 말입니다. 고통이 지혜로 바뀌고 규율이 깨어있음이 되며 진보가 소음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은 자신의 조용한 여정을 통해 혼란스러운 세상에 또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등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 울림을 주변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에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저희 채널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참여가 모여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시대의 빛을 더욱 밝게 비출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는 예언자들이 말했던 바로 그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는 때로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의 법칙을 거슬러 보이지 않는 운명의 리듬에 따라 흐릅니다. 동방의 거대한 산맥과 태평양의 푸른 바람 사이에 비록 하나의 선으로 나뉘었지만 태고의 영혼으로 연결된 땅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 땅을 코리아, 한국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고대의 현자들은 노래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순환이 시작될 때 그 고요한 심장이 바로 이 땅에서 뛰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먼지 속에 묻혀있던 오래된 예언의 두루마리를 펼쳐 현재 한반도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이로운 사건들의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 13세기 안개 낀 말레이시아의 계곡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곳에 라시드 빈 아미르라는 이름의 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도,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흐름 넘어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을 읽는 관찰자였습니다. 그의 눈은 현재를 넘어 미래의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들은 수도승들에 의해 소중히 보관되었고 그 두루마리 속에는 이름조차 정해지지 않은 먼 시대와 동방의 한 땅에 대한 수수께끼 같은 예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의미심장한 구절은 이러합니다. 하늘이 얼음 거울 위에서 불타오를 때 형제는 그림자가 되어 소리 없이 서로를 마주보리라. 이름 없이 찾아오는 황금은 허락을 구하지 않는 거대한 변화의 인장이 되리라. 비슷한 시기 미얀마 만달레이에 숨겨진 언덕 속 동굴에서는 또 다른 예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흰 백단나무의 예언자로 알려진 테이낫. 그는 깊은 명상 속에서 본 환시들을 나무판에 새겼습니다. 그는 제국의 영광이나 전쟁의 승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순환과 징조, 그리고 거대한 우주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남긴 글고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대의 힘으로 나뉜 땅이 마침내 세상의 균형을 잡는 날이 오리니 그 땅은 보이지 않는 불과 뿔 없는 부로 시험받을 것이다. 북쪽이 침묵하고 남쪽이 끓어오를 때 세상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고동칠 것이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 우리는 마치 이 두 예언이 현실의 옷을 입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듯합니다. 한때 한국의 도시 위로 부드럽게 펼쳐졌던 하늘은 이제 불타는 듯한 열기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후 변화가 아닙니다. 라시드가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파괴를 위한 불이 아니라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불이며 거대한 시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불길이 타오르는 동안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역설적이게도 침묵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남과 북의 경계선 위로는 서로를 향한 비난과 선전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넘나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은 분단의 아픔, 그 상징과도 같았던 확성기 소리.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아물지 않은 상처 위를 계속해서 핥히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리가 멎었습니다. 공식적인 합의나 조약, 화려한 악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철책선 위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은 이를 일시적인 정치적 행보로 해석했지만 예언의 흐름을 아는 이들은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인장이 열리는 순간임을 직감했습니다. 테이낫은 예고했습니다. 북쪽이 침묵할 것이라. 라시드는 말했습니다. 형제들이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리라. 그 침묵은 어떤 칼보다도 날카롭다. 이 침묵은 포기가 아닙니다. 항복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수많은 말을 넘어선 더 깊은 차원의 소통입니다. 가장 거대한 움직임은 언제나 가장 깊은 정적 속에서 잉태되는 법입니다. 남과 북을 가르던 보이지 않는 선은 단순히 정치적인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와 역사, 상처와 지켜지지 못한 약속으로 그어진 영적인 단절이었습니다. 이제 그 소음이 사라진 공간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땅이 아닌 공기 속에서, 민족의 숨결 속에서 두 개의 다른 부분이었던 한반도가 하나의 숨겨진 주파수로 진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군사나 상업이 아닌 영적인 차원의 공명입니다. 강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이해한 것입니다. 이제 그 힘은 도발이 아닌 다가올 시대를 위한 길을 준비하는 지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침묵의 인장이 열린 후 예언은 두 번째 단계를 가리킵니다. 바로 불의 시험입니다. 형제들 사이의 소리가 멎은 후 하늘은 외침이 아닌 열기로 그 응답을 보낼 것이다. 라시드의 예언입니다. 테이낫은 덧붙였습니다. 대지의 영은 쉴 새 없는 태양 아래 시험받을 것이며 그 열기를 형벌이 아닌 정련으로 이해하는 자들만이 진정한 신호를 깨달으리라. 최근 몇 년간 한반도를 덮친 무자비한 폭염을 기억하십니까? 단순히 더운 여름이 아니었습니다. 전력망은 한계에 다다랐고 아스팔트는 녹아내릴 듯 이글거렸으며 밤이 되어도 그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기후 위기의 징후로만 여겼지만 예언의 관점에서 이것은 우리 민족의 뼈대를 시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시련은 마치 60, 70년대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땀과 눈물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분들이 그러했듯 우리 역시 이 불의 시련을 불평 대신 인내와 적응으로 이겨냈습니다. 이 더위는 단지 육체만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스템과 의존성, 그리고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한계를 시험하며 새로운 균형과 전환의 필요성을 일깨운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시련 속에서 사람들의 영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밖이 아닌 안으로 향했고 한때 비어있던 사찰에는 다시 향불이 피워졌으며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위가 우리를 불편하게 했지만 동시에 우리를 정화시킨 것입니다. 예언자는 말했습니다. 그 나라는 전쟁의 열기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늘의 열기로 먼저 시험받을 것이다. 한국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침묵을 지나고 불을 건너온 땅에 마침내 세 번째 인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황금의 인장입니다. 더위가 땅의 뼈를 시험할 때 금은 드러날 것을 봉인하기 위해 오리라. 어리석은 자는 이를 축복으로 여기고 지혜로운 자는 이를 신호로 인식할 것이다. 예언 속의 황금은 번쩍이는 금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보와 혁신, 기회라는 이름으로 찾아옵니다.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불과 몇 달 사이에 수십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가 이 땅으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청정에너지, 바이오, 물류, 세계의 모든 첨단 기술과 자본이 마치 보이지 않는 자석에 이끌리듯 한반도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련을 견뎌낸 민족의 굳건한 규율에 대한 우주의 자연스러운 응답입니다. 침묵과 불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한국의 정신이 이제는 풍요라는 주파수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라시드는 경고했습니다. 뿌리 없는 황금, 즉 보이지 않는 부가 찾아오리라. 테이나든 경고했습니다. 깊은 뿌리 없이 오는 황금은 자기 빛의 환상에 삼켜지게 만들 것이다. 이 황금은 보상이 아니라 세 번째 시험입니다. 갑작스러운 번영 속에서 자만에 빠지지 않고 성공에 도취되지 않으며 이 풍요가 더 큰 계획의 일부임을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은 이 시험마저도 의연하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과 자본을 단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협력으로, 인도적 지원으로, 세계에 영감을 주는 문화 콘텐츠로 말입니다. 우리는 주도권을 강요하지 않고 단지 영감을 줍니다. 이 조용한 나눔의 행위 속에서 황금의 인장은 가장 순수한 형태로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개의 인장이 모두 열렸습니다. 형제 사이의 침묵, 하늘에서 내린 불, 그리고 시험받은 땅에 흐르는 황금. 이 세 가지는 하나의 거대한 계시를 이루는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이 모든 시련을 견뎌낸 대한민국은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고된 길은 우리를 다가오는 시대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시켰습니다. 이제 세상의 눈이 한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한나라의 놀라운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 문화적 성공을 볼 뿐입니다. 그러나 예언의 맥박을 들을 줄 아는 이들은 압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인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작동 상태임을 말입니다. 고통이 지혜로 바뀌고 규율이 깨어있음이 되며 진보가 소음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은 자신의 조용한 여정을 통해 혼란스러운 세상에 또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등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 울림을 주변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에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저희 채널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참여가 모여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시대의 빛을 더욱 밝게 비출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는 예언자들이 말했던 바로 그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는 때로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의 법칙을 거슬러 보이지 않는 운명의 리듬에 따라 흐릅니다. 동방의 거대한 산맥과 태평양의 푸른 바람 사이에 비록 하나의 선으로 나뉘었지만 태고의 영혼으로 연결된 땅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 땅을 코리아, 한국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고대의 현자들은 노래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순환이 시작될 때 그 고요한 심장이 바로 이 땅에서 뛰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먼지 속에 묻혀있던 오래된 예언의 두루마리를 펼쳐 현재 한반도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이로운 사건들의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 13세기 안개 낀 말레이시아의 계곡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곳에 라시드 빈 아미르라는 이름의 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도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흐름 넘어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을 읽는 관찰자였습니다. 그의 눈은 현재를 넘어 미래의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들은 수도승들에 의해 소중히 보관되었고 그 두루마리 속에는 이름조차 정해지지 않은 먼 시대와 동방의 한 땅에 대한 수수께끼 같은 예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의미심장한 구절은 이러합니다. 하늘이 얼음 거울 위에서 불타오를 때 형제는 그림자가 되어 소리 없이 서로를 마주보리라. 이름 없이 찾아오는 황금은 허락을 구하지 않는 거대한 변화의 인장이 되리라. 비슷한 시기 미얀마 만달레이에 숨겨진 언덕 속 동굴에서는 또 다른 예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흰 백단나무의 예언자로 알려진 테이낫. 그는 깊은 명상 속에서 본 환시들을 나무판에 새겼습니다. 그는 제국의 영광이나 전쟁의 승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순환과 징조, 그리고 거대한 우주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남긴 글고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대의 힘으로 나뉜 땅이 마침내 세상의 균형을 잡는 날이 오리니 그 땅은 보이지 않는 불과 뿔 없는 부로 시험받을 것이다. 북쪽이 침묵하고 남쪽이 끓어오를 때 세상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고동칠 것이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 우리는 마치 이 두 예언이 현실의 옷을 입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듯합니다. 한때 한국의 도시 위로 부드럽게 펼쳐졌던 하늘은 이제 불타는 듯한 열기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후 변화가 아닙니다. 라시드가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파괴를 위한 불이 아니라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불이며 거대한 시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불길이 타오르는 동안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역설적이게도 침묵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남과 북의 경계선 위로는 서로를 향한 비난과 선전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넘나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은 분단의 아픔, 그 상징과도 같았던 확성기 소리.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아물지 않은 상처 위를 계속해서 핥히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리가 멎었습니다. 공식적인 합의나 조약, 화려한 악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철책선 위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은 이를 일시적인 정치적 행보로 해석했지만 예언의 흐름을 아는 이들은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인장이 열리는 순간임을 직감했습니다. 테이낫은 예고했습니다. 북쪽이 침묵할 것이라. 라시드는 말했습니다. 형제들이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리라. 그 침묵은 어떤 칼보다도 날카롭다. 이 침묵은 포기가 아닙니다. 항복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수많은 말을 넘어선 더 깊은 차원의 소통입니다. 가장 거대한 움직임은 언제나 가장 깊은 정적 속에서 잉태되는 법입니다. 남과 북을 가르던 보이지 않는 선은 단순히 정치적인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와 역사, 상처와 지켜지지 못한 약속으로 그어진 영적인 단절이었습니다. 이제 그 소음이 사라진 공간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땅이 아닌 공기 속에서, 민족의 숨결 속에서 두 개의 다른 부분이었던 한반도가 하나의 숨겨진 주파수로 진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군사나 상업이 아닌 영적인 차원의 공명입니다. 강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이해한 것입니다. 이제 그 힘은 도발이 아닌 다가올 시대를 위한 길을 준비하는 지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침묵의 인장이 열린 후 예언은 두 번째 단계를 가리킵니다. 바로 불의 시험입니다. 형제들 사이의 소리가 멎은 후 하늘은 외침이 아닌 열기로 그 응답을 보낼 것이다. 라시드의 예언입니다. 테이낫은 덧붙였습니다. 대지의 영은 쉴 새 없는 태양 아래 시험받을 것이며 그 열기를 형벌이 아닌 정련으로 이해하는 자들만이 진정한 신호를 깨달으리라. 최근 몇 년간 한반도를 덮친 무자비한 폭염을 기억하십니까? 단순히 더운 여름이 아니었습니다. 전력망은 한계에 다다랐고 아스팔트는 녹아내릴 듯 이글거렸으며 밤이 되어도 그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기후 위기의 징후로만 여겼지만 예언의 관점에서 이것은 우리 민족의 뼈대를 시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시련은 마치 60, 70년대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땀과 눈물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분들이 그러했듯 우리 역시 이 불의 시련을 불평 대신 인내와 적응으로 이겨냈습니다. 이 더위는 단지 육체만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스템과 의존성, 그리고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한계를 시험하며 새로운 균형과 전환의 필요성을 일깨운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시련 속에서 사람들의 영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밖이 아닌 안으로 향했고 한때 비어있던 사찰에는 다시 향불이 피워졌으며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위가 우리를 불편하게 했지만 동시에 우리를 정화시킨 것입니다. 예언자는 말했습니다. 그 나라는 전쟁의 열기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늘의 열기로 먼저 시험받을 것이다. 한국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침묵을 지나고 불을 건너온 땅에 마침내 세 번째 인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황금의 인장입니다. 더위가 땅의 뼈를 시험할 때 금은 드러날 것을 봉인하기 위해 오리라. 어리석은 자는 이를 축복으로 여기고 지혜로운 자는 이를 신호로 인식할 것이다. 예언 속의 황금은 번쩍이는 금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보와 혁신, 기회라는 이름으로 찾아옵니다.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불과 몇 달 사이에 수십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가 이 땅으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청정에너지, 바이오, 물류, 세계의 모든 첨단 기술과 자본이 마치 보이지 않는 자석에 이끌리듯 한반도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련을 견뎌낸 민족의 굳건한 규율에 대한 우주의 자연스러운 응답입니다. 침묵과 불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한국의 정신이 이제는 풍요라는 주파수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라시드는 경고했습니다. 뿌리 없는 황금, 즉 보이지 않는 부가 찾아오리라. 테이낫은 경고했습니다. 깊은 뿌리 없이 오는 황금은 자기 빛의 환상에 삼켜지게 만들 것이다. 이 황금은 보상이 아니라 세 번째 시험입니다. 갑작스러운 번영 속에서 자만에 빠지지 않고 성공에 도취되지 않으며 이 풍요가 더 큰 계획의 일부임을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은 이 시험마저도 의연하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과 자본을 단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